백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대를 앞두고 4명 후보가 나서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에는 성공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초과상관까지 태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경선 초반인데 현재로서는 1강 2중 1약 구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세 후보 간의 지금 경쟁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초기에는 뭐 전륜이니 반륜이니 이런 논란을 벌이더니 창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후보 간에 두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네요. 네. 지금 한동훈 이제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70여일 정도 총선 끝나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제 본인의 그 의중이 굉장히 실리는 측면이고, 정말 그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힘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당한 어떤 소통 내지는 이 찐윤 같은 이런 지금 모습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어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국힘 당원들 지지율도 그렇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모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1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1강, 2중, 1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윤상일 의원이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의원이 중 정도의 지지율, 나머지 가장 1등은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 7월 23일 날 결선 투표, 이달 23일 날 결선 투표가 가느냐, 아니면 과반을 확보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총선이 참패로 끝난 이후에 70여일 동안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든가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당정 간에 있어서 원활한 이 협상이라든가 어떤 정무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대표하고 삐걱거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상대 라이벌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예. 이런 측면인데 아마 지금 상당히 대다수 당원이나 국민들이 1차 경선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한 50에서 60%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도층이라든가 또 전체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30% 안팎 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권리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 일반 여론조사와 그게 같이 나오겠냐. 권리당원은 오랫동안 당조 그렇죠. 생활도 했고 또 정치적인 식견도 있고 또 국힘에 오래 그 당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또 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우려, 기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1차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윤 그런 정서를 계속 부추겨 왔던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뢰 관계를 유지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그래서 배신자의 프레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수층에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상당히 먹게 들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 이준석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 보수층에서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배신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는 대통령과 당이 원활하게 이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갈등을 할 수 있지 갈등을 빚게 않느냐.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국회도 180분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의 명분의 기자회견 당시에 한 말이 바로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국힘의 오래된 당원들로부터 상당히 큰 출렁거리는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과연 당대표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든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에서 지정하는 특검을 하면은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국힘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했던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원희룡 쪽에서나 다른 후보들은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되고 국힘과 이제 등을 돌려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대구 경북 쪽이라든가 오래된 그 국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심거리라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과연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최상병 특검을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칼끝이 어디를 겨눕니까? 결국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당원들이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새 후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파고 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야당의 전략에 네, 야당은 믿기에 말려들고, 말려든 것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는 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소통, 신뢰, 경험이 없는 산무 네. 인물이다. 네. 세 가지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그걸 이제 상황이다. 소신경이라고 합니다. 소통, 신뢰, 경험이요. 아, 소신경. 네. 네, 맞네요. 네.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도 그 배신의 정치 논란, 그건 스스로 해소를 해야 한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병 특검, 그거 내놓은 거, 그거 철회해라.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친윤을 사실상 선언하고 이제 업윤으로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전륜 관계다. 예. 연을 끊어버렸다. 전륜 절연했다. 관계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죠. 예. 그러나 지금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반윤, 전륜 프레임 그리고 이 배신자 프레임이 과연 얼만큼 먹힐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크게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특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분류를 하면요. 사실은 연세가 좀 드신 국힘 당원들 쪽에서는 예.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연배가 60대 이하인 쪽에서는 지금 국힘이라든가 현 정부 쇄신 측면에서 당대표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또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바꿔야. 네네. 예. 현재와 같이로 용산에 이중대 출장소 돼가지고는 절대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이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로한 정치인들이 국힘의 그 지도부에서 있음으로 해서 점점 더 옛날 꼰대 정당이나 웰빙 정당 같은 형태로 되는 건 사실 발전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배적인 여론이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청장년층으로부터 인기가 있고 팬덤이 형성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구하고 국힘도 구하고 국가도 구한다. 지금 이런 명제가 떠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는 어떤 게냐면 위드 훈이. 네. 위드 훈이 소위 말하면
이 한동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퍼뜨리는 전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동훈 지금 전 위원장의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국힘의 일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정책 변화라든가 국민을 향한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이 훨씬 더 젊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이두훈이가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청장년층에서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또 윤상현 의원이나 굉장히 뭐 정책 제시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또 한쪽으로는 비판 내지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말씀하신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에서는 공한증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무서워하는 이 원래 공한증이라는 게 중국이 한국 축구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공한증이라고 했는데 예.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미 한시잖아요, 성이. 예,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한증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공한증 맞다. 그 초보 운전한테 초보 운전자한테 당과 나라를 맡겨갖고는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포심을 안 가질 수가 있느냐. 근데 장동혁 또 위원장이 아주 또 지금 하고 장군 멍군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사고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초보 운전 때는 오히려 사고가 없고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익숙했다 노련한 운전자가 사고를 오히려 더 낸다 이런 지금 논리죠. 그래서 장군 멍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좀 흥미진진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 친박 비박 싸움 때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계파 분쟁이 아주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당이 이제 국힘이 분열된다고 하는 우려는 사실은 좀 불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봉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그 향후에 여러 가지 전개되는 양상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3년이나 지금 대통령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년간의 그 검사에 재직을 하면서 쌓아온 신뢰관계가 다시 복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복원될 수 왜냐하면 있죠. 당대표가 되면 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섭섭함,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어차피 대통령의 지지나 어떤 후원이나 후광이 있어야 국힘의 당대표 역할을 또 훌륭히 할 수가 있고 그게 발전해서 정말 그 국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또 국힘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대가 되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누가 된다고 해서 갈등설이 뭐 돼가지고 뭐 개파 논쟁으로 이 당이 분열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탄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당 대표라는 것은 그 대표 얼굴이 바로 당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되는 경우가 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도 백 교수님도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은 노세한 정당, 영남권 정당 이런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딱 박혀 있단 네. 말이에요. 웰빙 정당.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뭐 일부에서는 과열 양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치열하게 그럼요. 경쟁을 벌이는 게 쇄신을 위한 진통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비판이 서로 되고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이지만 이런 뜨겁고 치열한 논쟁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극 예. 체제로서 오로지 이재명 그건 대표 조용히요. 예. 원맨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뭐 그 강모 의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해서 지금 회자되는 게 엄청나게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후보 간의 뜨거운 논쟁이 나중에 당대표가 확보가 되면 국힘의 지금 특성상
또 화합을 하고 봉합이 네.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만약에 경우의 수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복원이 되고 형성이 되면서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 내지는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국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윤상현 의원 후보나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되든 또 다른 분이 되더라도 봉합이 되지 갈등이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국힘의 특성이다. 왜 그러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는 실리고 뭡니까? 생물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저나 백 교수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하기 전에 윤석열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과의 이제 가장- 관계를 좀 사전에 좀 원활하게 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서 쓰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걸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 말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안 했다라고 해요. 정진석 실장에게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예. 정진석 실장께서 이런 문제는 그 대통령께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그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점진적으로 좀 진취적으로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옳은 뭐 말씀이십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원활한 관계 설정은 당대표 출마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당대표가 또 지금이라도, 설사 네. 되더라도 네. 충분히 좀 적극적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화합하는 네. 그런 노력을 이 한 위원장 측에서 전 위원장 측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대한민국은 또 장유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달간 TV 토론도 진행되니까. 있고 또 합동 유세대가 지역 유세 뭐 예.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일 대표 뭐 지금 김두관 의원이 그 뭐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페이스메이커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